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부터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전공을 경제학을 했다거나 경제학자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본 사람으로서 세무사의 시각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현상을 한번 이론과 접목시켜 볼까 합니다.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경제학자들만 돈을 벌겠죠.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적어도 어떤 신문기사나 인터넷 기사를 읽었을 때 그것을 좀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보고 본인이 어떤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했다면 어떤 부분을 놓쳐서 실패를 했는지 사후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학습하기 위해서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경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경제학을 설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글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프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수식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식으로 설명하는 건 미분도 해야 되고 수학적으로 좀 어려워서 보통 세무사나 회계사 아니면 행정고시 이런 수험생들한테만 좀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이제 저는 쉽게 말이랑 그래프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럼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효과적으로 산출물을 얻는 것인데요. 효율적이라는 단어와 효과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비슷하면서 이제 비슷한 느낌은 비슷한데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 10대를 만들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은 인력을 5명을 투입하고 B라는 사람은 자동차 10대를 만들기 위해서 인력을 3명만 투입한다 그러면 B가 A보다 효율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효과적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같은 직원이 10명씩 있어요. A도 10명, B도 10명 이렇게 있는데 A는 10명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10대를 생산했고요. B는 10명을 이용해서 15대를 생산했으면 B가 A보다 효과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했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결국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용을 얻는 것인데요. 효용은 그냥 행복한 정도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용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주로 예를 드는 게 햄버거랑 콜라를 예로 많이 들거든요. 햄버거가 하나의 가격이 100원이고 콜라도 100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저한테 가지고 있는 돈은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00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햄버거만 10개를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콜라만 10개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햄버거만 10개를 샀을 때 효용이 10이라고 하고 콜라를 10개만 샀을 때 효용을 1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는 이 1,000원이란 자원, 그러니까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콜라 2개, 햄버거 2개, 400원만 투입해서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부분은 되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다른 케이스도 많습니다. 아파트와 공원도 있고요. 한정된 토지 안에서 아파트와 공원을 얼마나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건설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되게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햄버거나 콜라의 가격은 있는데 아까 제가 표현한 행복, 그러니까 효용 10이라는 숫자는 이건 어떻게 측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햄버거나 콜라는 가격이 있으니까 측정이 돈으로 되는데 효용은 이 10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는 효용이 10인데 저렇게 했을 때는 효용이 20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것보다 이게 낫다. 이 부분만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경제학을 크게 나누면요.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세금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하면 이제 재정하게 되는데 국제경제는 이제 논외로 하고요. 미시와 거시로 나누는 기준은 쉽게 표현하면 나무를 공부하냐, 숲을 공부하냐 이 차이입니다. 미시는 주로 이제 가계와 기업의 행동 분석을 하는 거고요. 아파트 분양가를 얼마나 할 것인지, 영화 티켓을 얼마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를 몇 개를 만들 것인지,
소비를 얼마나 하고 저축을 얼마나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고요. 거시경제는 뭐 경제 안정, 물가, 실업률, GDP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미시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거시경제학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미시경제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시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미시경제학의 기초 중의 기초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